지리산 국립공원의 깊은 산속,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숲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려내고 아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고요함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세상과 떨어진 별천지 같았다. 보호구역에서 재도입된 고릴라 가족 중 한 마리, 갓 2살이 된 새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푸른 나비 한 마리가 시야를 가로지르자 아이는 마치 마법을 본 것처럼 매혹되었다. 떨리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어미 곁을 조금씩 벗어나며 춤추듯 날아가는 나비를 따라갔다. 가족이 휴식을 취하던 공터는 빽빽한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불규칙한 길들이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수십 년 전 목재 운송을 위해 건설되었지만 이제는 간헐적으로 환경 순찰 차량만이 지나다니는 잊혀진 길이었다. 작은 고릴라는 발견의 기쁨에 빠져 숲의 경계를 넘어서며 작은 발로 갈라진 아스팔트의 뜨거운 표면을 밟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고요함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숲과 아스팔트가 만나는 그곳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그 평온함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가 도로 가장자리 낮은 덤불 속에서 구불구불한 그림자가 무서운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스팔트를 드는 햇살이 원하지 않는 존재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몇 초 만에 호기심이 살아있는 덫으로 변했다. 공격은 조용했다. 거대한 아나콘다가 그림자처럼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새끼를 고리 속에 감쌌다. 소라는 없었다. 단지 땅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짧고 날카로운 본능적인 비명이 공기를 가른 것뿐이었다. 공터에서 어미 고릴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 울음소리는 달랐다.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공포가 담겨 있었다. 피 속에 뿌리 박힌 고대의 본능이 지배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자신의 크기를 무시하는 힘과 속도로 숲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축축한 땅을 밟고 발밑에 나뭇가지를 으스러뜨리며 달리는 동안 기억 속 무언가가 맥박쳤다. 저 도로는 중립적이지 않았다. 몇 년 전에도 다른 위험들이 그곳에서 왔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을 뿐이었다. 보호구역의 다른 지점에서 2명의 산림 경비원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지프를 몰고 있었다. 경험 많고 과묵한 지우는 훈련된 눈으로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더 젊고 충동적인 민수는 가벼운 속도로 운전하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라디오는 이상한 잡음을 잡고 있었다. 간헐적인 신호들, 마치 누군가가 채널 밖에서 주파수를 맞추려는 시도 같았다. 둘 다 이 길이 표준 순찰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고 있는 도로는 몇 년 전에 폐쇄되었지만 지난주 기지에서 수상한 변경사항이 있는 새로운 지도를 발견했었다. 누군가가 이 경로를 다시 열어놓은 것이었다. 지프가 커브를 돌아 급정거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이 시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로 한가운데서 어미 고릴라가 새끼를 감싸고 있는 아나콘다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거대한 뱀은 무자비한 힘의 경련으로 몸을 비틀고 있었다. 지후는 잠깐 동안 오래된 기억을 되살렸다. 바로 이곳이 몇 년 전 그가 포식자 모니터링 실험을 도왔던 곳이었는데 1년의 실패 후에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는 파충류 피부의 형광 표시를 알아보았다. 과학자들이 유전적으로 연구된 뱀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였다. 최근 실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매우 잘못되어 있었다.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민수는 도로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아직 작동 중인 카메라 트랩이었다. 공터를 향한 렌즈는 누군가가 이미 그 동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더 앞쪽에는 인간의 발자국이 동물들의 것과 교차하고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에는 더러워진 라텍스 장갑 하나가 경고처럼 매달려 있었다. 지우는 트렁크에서 금속 막대기를 집어들고 잠시 멈췄다. 딜레마는 명확했다. 절대적인 보호 상태에 있는 어미 고릴라는 결코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뎌도 그들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망설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뱀이 조이는 동안 새끼는 숨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훈과 민수는 경험과 정확성으로 동조하여 움직였다. 한 명은 아나콘다의 꼬리를 자극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한 명은 막대기를 고리와 작은 동물의 몸 사이에 지렛대로 사용했다. 대결이 벌어지는 동안 하늘이 지나가는 구름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토착 조류 무리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 지역 위를 날았다. 근처 마을 주민들이 영적 무질서의 전조로 여기는 행동이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뱀은 몸을 풀고 놀라운 속도로 숲속으로 후퇴했다. 새끼가 떨어졌고 움직이지 않았다. 어미 고릴라가 그를 감쌌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가쁘게 숨을 쉬었다. 아드레날린이 무거웠다. 응급키트를 열려고 할 때 무언가가 그를 마비시켰다. 포식자 제어에 사용되는 종류의 진정제 한 병이 거기 있었다. 그는 그것을 넣지 않았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누군가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이었다. 침착하게 그는 공격성 없이 몸짓하며 어미 고릴라에게 접근했다. 순간은 연약했다. 그녀는 적대감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무언가를 전했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새끼의 가슴을 만졌을 때 약한 맥박을 느꼈다. 그는 압박을 시작했다. 천천히 존중하는 움직임들. 그때까지 시끄러웠던 정글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주변을 스캔했다. 뭔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지우는 시간과 의심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몇 년 전 저 실험적 경로의 사용을 승인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들은 불균형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새끼가 마침내 약한 소리를 냈고 어미가 그를 안았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뭔가가 변했다. 일어서면서 그녀는 돌아서서 조상의 보살핌으로 새끼를 안고 숲속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있던 땅에 긁힌 자국이 있는 작은 돌을 떨어뜨렸다. 지훈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같은 기호들이 그들의 지프에서 발견된 변경된 지도에 나타나 있었다. 패턴이 동일했다. 그의 옆에서 민수가 카메라 트랩을 가리켰다. 이미지들은 공격 몇 분 전에 위치한 후드를 쓴 인간 형체를 보여주었다. 얼굴은 숨겨져 있었다. 배지도 없었다. 신분증도 없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둘은 말이 없었다. 도로는 조용했다. 장비실에서 지훈은 자신의 야외 일지를 열었다. 동물 행동에 대한 그의 기록들이 거기 있었다. 하지만 페이지들이 뒤져져 있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단지 읽었을 뿐이었다. 경고처럼, 준비처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모르는 필체로 문장 하나가 쓰여 있었다. 새들이 조용히 날 때 신들은 평화롭지 않다. 지리산의 비밀 2장 숨겨진 진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 수 없었다. 기지의 작은 숙소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의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 이상한 돌의 기호들, 변경된 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응급키트에 들어있던 진정제가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지리산의 어둠이 깔려 있었고 평소라면 자연의 소리로 가득했을 밤이 유독 조용했다. 새벽 5시 그는 포기하고 일어났다. 커피를 끓이며 어제 발견한 돌을 다시 살펴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그 기호들은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 같았다. 그때 민수가 문을 두드렸다. 형, 잠 못 주무셨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들어와 커피 마시자. 지훈이 또 다른 컵을 꺼내며 말했다.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민수가 앉자마자 지훈은 돌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 다시 봐. 어미 고릴라가 떨어뜨린 거야. 그런데 이 기호들 지도에 있던 것과 같네요. 민수가 그의 말을 마저 했다. 그런데 형, 저 어젯밤에 뭔가 더 발견했어요. 민수는 카메라에서 뽑은 SD카드를 꺼냈다. 집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 봤거든요. 그 후드 쓴 사람 말고도 다른 게 찍혔어요.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어제보다 몇 시간 앞선 시간대의 영상이 나타났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메라 트랩을 설치하고 있었다.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박수진,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세요? 우리 대학 동기야. 야생동물 행동학 박사고 3년 전까지 여기서 연구원으로 일했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왜 수진이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긴급 호출음이 울렸다. 본부에서 모든 경비원들에게 즉시 집합하라는 지시였다. 둘은 서둘러 출발했다. 본부 회의실에는 이미 다른 경비원들과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다. 공원관리소장인 김태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었다. 어제 A7 구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소장이 말을 시작했다. 고릴라와 아나콘다의 조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나콘다는 이 지역 토착종이 아니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훈과 민수는 눈을 마주쳤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몇 주 동안 보호구역 곳곳에서 비슷한 우연한 조우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한 연구원이 물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인되지 않은 연구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김 소장을 따로 만났다. 소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박수진 박사입니다. 어제 현장 근처에서 그녀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김 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수진이가... 하지만 그녀는 3년 전에 여기를 떠났잖아요. 서울대 연구소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다시 여기에 온 걸까요? 그것도 허가 없이. 직접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연락처가 있나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수진과는 단순한 동기 관계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었고 그녀가 지리산을 떠날 때의 그 차가운 작별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오빠, 수진아, 얘기 좀 해야겠어. 어제 A7 구역에 있었지?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오빠 혼자만. 왜?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거야.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일 저녁 7시. 옛날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전망대에서 만나요. 기억하죠?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 전망대, 대학생 시절 둘이 연구조사를 핑계로 자주 가던 곳이었다. 지리산의 정형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들은 미래의 꿈을 나누곤 했었다. 그날 밤 민수가 다시 지훈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SD카드가 들려 있었다. 형, 이거 봐야 해요. 다른 카메라 트랩에서 가져온 건데. 화면에 나타난 영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 그들은 여러 종류의 파충류들을 우리에서 꺼내어 숲의 여러 지점에 놓아주고 있었다. 이건 생태계 교란이에요. 민수가 경악하며 말했다. 왜 이런 짓을? 지훈은 영상을 다시 되감았다. 그 남성의 걸음걸이, 체격, 어딘가 익숙했다. 그리고 그가 수진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에서 영상을 일시정지했다. 손목에 특이한 시계가 보였다. 빈티지 롤렉스.
지훈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시계를 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교수님,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정호 교수, 그들의 대학 지도 교수이자 수진이 지리산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던 사람. 내일 수진과의 만남이 단순한 해명의 자리가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뭔가 더 크고 복잡한 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훈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지훈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수진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3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지리산을 떠나면서 한 말들, 그리고 이정호 교수와의 갈등, 오후 6시 30분 지훈은 전망대로 향하는 산길을 올랐다. 예전에는 수진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던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석양이 지리산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려왔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수진이 이미 와 있었다. 등을 돌리고 서서 지리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지훈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다.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밝음 대신 깊은 피로와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오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미안해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허가도 없이 보호구역에 들어와서? 지훈이 다그치려다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수진이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제가 3년 전에 왜 여기를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정호 교수님과의 연구 방향 차이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건 핑계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이유는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던 불법 실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훈의 몸이 굳어졌다. 불법 실험? 교수님은 겉으로는 생태계 보전 연구를 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군사용 생물무기 개발을 위한 동물 행동 조작 실험을 하고 계셨어요. 정부 기관의 은밀한 후원을 받으면서요. 그럴 리가... 교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봤거든요. 유전자 조작된 파충류들을 이용해서 포유류의 행동 패턴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실험. 그 실험으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았는지.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3년 전에 몰래 복사해둔 자료들이에요. 그럼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어?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먼저 알아챘죠.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만약 이 일을 발설하면 오빠도 민수도 그리고 지리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떠난 거야. 네, 서울로 가서 다른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언젠가는 이 일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제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럼 이번에는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최근에 교수님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것도 예전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번에는 외국 군사 기업의 자금까지 투입되어서. 어제 그 아나콘다도? 네. 교수님이 새로 개발한 공격성 증폭 약물의 실험 대상이었어요. 고릴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려서 구조 과정을 관찰하려던 거죠. 인간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훈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내 응급키트에 있던 진정제도 교수님이 미리 심어둔 거예요. 오빠의 반응과 행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오빠. 제가 막지 못해서. 갑자기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교수님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가 급하게 일어섰다. 오빠 큰일 났어요. 교수님이 내일 새벽에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신다고 해요. 지리산 전체를 실험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데 뭔 소리야? 수백 마리의 조작된 동물들을 동시에 풀어놓고 그 혼란 상황에서의 생태계 반응을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생 동물들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지우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지금 당장 본부로 와. 긴급 상황이야.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조심하세요. 교수님은 이미 공원관리소 내부에도 협력자들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럼 우리끼리라도 막아야지.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교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훈이 결심해 찬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럼 현장을 직접 잡는 수밖에 없겠네. 정확히 어디서 실험을 진행한다고 했어. B3 구역.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교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무장한 경비원들까지. 상관없어. 더 이상 지리산의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걸 볼 수는 없어. 수진이 USB를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할 거야. 안 돼요. 제가 교수님 곁에 있으면서 내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빠는 밖에서 대비해 주세요. 해가 완전히 지고 지리산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헤어졌지만 지훈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진, 그리고 곧 닥쳐올 위기.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리산의 밤을 가르는 야생동물들의 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에 극도로 흥분하거나 공포에 질린 듯한 소리였다. 실험이 이미 시작된 걸까? 지훈은 급하게 산을 내려가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벽 4시 지훈은 본부에 도착했다. 민수가 이미 와서 각종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형,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정호 교수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민수가 야간 투시경을 확인하며 말했다. 우리가 아는 교수님의 모습은 가면이었던 거야. 수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지훈이 GPS 장비를 배낭에 넣으며 답했다. 갑자기 본부 문이 열리며 김태영 소장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한 모습에 지훈과 민수는 놀랐다. 소장님, 이렇게 일찍 왜? 너희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김 소장의 표정이 심각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제보를 받았거든. 외부에서 대형 차량들이 지리산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 지훈과 민수가 시선을 교환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실험이 정말로 시작되고 있었다. 소장님, 실은 저희가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훈이 USB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소장님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김 소장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타났다. 실험 계획서, 동물 실험 기록, 그리고 자금 출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이정호 교수의 서명이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공원관리소에도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뜻인데.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철민 부소장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지훈이와 민수도 왜 여기 있어? 박 부소장이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며 물었다. 김 소장이 재빨리 화면을 끄며 답했다.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있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박 부소장이 다가오려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 그가 복도로 나가자 김 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민이가 이상해. 평소에는 이런 시간에 절대 안 오는데. 지훈도 같은 생각이었다. 박 부소장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던 그 순간의 표정. 소장님,
혹시 박 부소장님이 이정호 교수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요? 글쎄, 대학 동문이라고는 들었는데 설마. 민수가 창밖을 보며 급하게 말했다. 형들 저기 봐요. 박 부소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보니 박 부소장이 매우 격앙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비록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만 봐도 뭔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통화를 마친 박 부소장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정말 야생동물 출몰 신고뿐인 거야? 네. 그런데 부소장님도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박 부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먼저 가볼게. 오늘 B3 구역 쪽은 출입을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최근에 이상한 동물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하니까. B3 구역, 바로 수진이 말했던 실험 장소였다. 박 부소장이 나간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 부소장님이 협력자예요. 김 소장이 고개를 저었다. 15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소장님, 지금은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실험을 막아야 해요. 무고한 동물들이 희생당하기 전에.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역부족이야. 상대방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텐데.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오빠, 큰일이에요. 실험이 예정보다 앞당겨졌어요. 지금 당장 시작된다고 해요. 뭐? 새벽에? 박 부소장님이 경고했나 봐요. 누군가 눈치채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시간을 바꿨어요. 지금 트럭들이 B3 구역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훈이 김 소장과 민수를 바라봤다. 출발해야 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할 거야? 김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가 현장에서 몰래 촬영할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들은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세요. 수진아,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저도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통화가 끝나자 김 소장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가자.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우리가 다치면 누가 진실을 알릴 수 있겠어? 세 사람은 급하게 장비를 챙기고 지프에 올랐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비스림 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김 소장이 말했다. 지훈아, 이 일이 끝나면 너와 수진이. 소장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오직 지리산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걱정이 커지고 있었다. 수진이 혼자서 그 위험한 현장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정체가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프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저 멀리서 이상한 빛들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실험 현장의 조명인 것 같았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화학물질 냄새. 형, 저기 봐요. 민수가 쌍안경으로 앞을 보며 말했다. 대형 트럭 여러 대가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큰 상자들을 옮기고 있어요. 지훈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다. 지리산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비스림 구역에 도착한 지훈, 민수, 김 소장은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대형 트럭 5대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임시로 설치된 실험실이 있었다. 강력한 조명이 새벽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게 뭐야? 민수가 쌍안경으로 현장을 보며 경악했다. 동물들을 담은 우리가 수십 개나. 김 소장도 망원경으로 현장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정도 규모면 정말 대규모 실험이네. 어떻게 이런 걸 몰래. 갑자기 지훈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현재 실험실 안에 있음. 나 교수님이 30분 후 1차 실험 시작한다고 함. 조작된 뱀 50마리와 거미 100마리를 동시에 풀어놓을 예정. 너무 위험해서 동물들 대피시켜야 함. 지훈이 메시지를 읽어주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마리의 뱀이라고? 김 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지리산 전체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 혼자서는 위험해요. 그들은 세 방향으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김 소장은 본부에 연락해서 긴급 상황을 알리고 민수는 동쪽에서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지훈은 직접 실험실에 접근해서 수진을 도울 예정이었다. 지훈이 실험 현장 근처로 다가가자 보안 요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박 부소장님 말씀으로는 오늘 아침에 공원 관리소 사람들이 뭔가 눈치챘다고 하던데 괜찮아. 어차피 실험 끝나면 모든 증거 없애버릴 거니까.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이 증거 인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실험실 텐트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지훈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이정호 교수가 외국인 연구원들과 함께 각종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수진이 한쪽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수진, 준비는 다 됐나? 이정호 교수가 물었다. 네, 교수님. 모든 동물들이 약물 주입을 완료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좋아. 그럼 1차 실험을 시작하자. 이번 데이터가 성공적이면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성사될 거야. 바로 그 순간 외국인 연구원 중 한 명이 수진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는지 다가왔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수진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연구원이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다. 교수님, 이 여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안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 이정호 교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수진, 너 정말 실망이야. 3년 전에 경고했을 때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교수님,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무고한 동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권리? 이정호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야. 너도 연구자라면 알 것 아니야? 지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텐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정호 교수, 나와요. 실험실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보안 요원들이 무정의로 뭔가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로군. 이정호 교수가 텐트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역시 수진이가 너한테 다 얘기했구나. 교수님, 이런 짓은 그만두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 교수가 비웃었다. 이미 5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야. 이 실험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생물 무기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어. 그게 이렇게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킬 이유가 되나요? 지훈아, 너는 아직도 어리구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 그때 갑자기 텐트 안에서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한 연구원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수진아, 오빠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정호 교수가 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지훈아, 너도 이미 너무 많이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실험에 참가해야겠구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개발한 약물이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거든. 마침 좋은 실험 대상들이 나타났네. 지훈의 혈관에 얼음 같은 공포가 흘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교수님, 정말 이러실 건가요? 제자들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과학에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너희도 곧 그걸 이해하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텐트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민수가 트럭 중 하나에 연막탄을 터뜨린 것이었다. 실험실 안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지훈이 수진의 묶인 끈을 풀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오빠. 하지만 실험을 막아야 해요. 저기 빨간 버튼을 누르면 모든 우리가 열려요. 지훈이 컨트롤 패널을 향해 달려갔지만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아섰다.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수진이 몰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안 돼! 이정호 교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실험실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었고 동물들을 담은 우리들이 자동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물에 중독된 동물들이 제어 불능 상태로 풀려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약물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서. 지우는 무정이를 잡고 김 소장과 민수에게 급하게 연락했다. 모든 동물들이 풀려났어요. 즉시 대피하세요. 지리산의 새벽이 진정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리산의 새벽은 전쟁터가 되었다. 약물에 중독된 동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뱀들은 나무 위로 기어올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거미들은 거대한 거미줄을 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성급하게 시스템을 정지시켜서. 아니야, 수진아. 네가 아니었다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났을 거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거야. 이정호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급하게 실험 장비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증거인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었다. 교수님, 이 상황에서 도망가시는 건가요? 지훈이 다가가며 말했다. 도망? 나는 단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뿐이야. 어차피 실험 데이터는 충분히 얻었거든. 교수가 냉정하게 답했다. 이 혼란은 예상 범위 내야. 예상 범위 내라고요. 지금 무고한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과학적 성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희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바로 그때 김 소장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지훈아, 고릴라 가족이 약물에 중독된 뱀들에게 포위당했어. 즉시 도움이 필요해. 지훈의 마음이 급해졌다. 어제 구했던 그 어미 고릴라와 새끼가 또 다시 위험에 빠진 것이었다. 수진아, 너는 여기서 교수님을 감시해. 나는 고릴라들을 구하러 가야겠어. 오빠,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민수와 소장님이 있어. 지훈이 현장을 떠나려 할 때 이정호 교수가 그를 불렀다. 지훈아, 잠깐 너에게 말해둘 게 있어. 뭔데요? 사실 이 실험에는 해독제가 있어. 24시간 안에 투여하지 않으면 동물들이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해독제만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 지훈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다. 해독제요. 그럼 빨리. 하지만 조건이 있어. 교수의 눈에 교활한 빛이 떠올랐다. 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연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독제를 주겠어.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런 불법적인 실험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해요. 그럼 모든 동물들이 괴물이 되는 걸 감수할 건가? 지우는 딜레마에 빠졌다. 하지만 수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제가 연구 자료를 봤는데 해독제 공식이 USB에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 동물들부터 구해야 해요. 지훈이 결심을 굳히며 교수를 바라봤다. 교수님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이정호 교수가 분노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저들을 막아라. 하지만 그 순간 지리산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소장이 본부에 긴급 상황을 알려서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출동한 것이었다. 이제 끝이에요. 교수님,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당국에 전달되었어요. 이정호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하게 트럭에 올라타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지훈과 수진은 급하게 고릴라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어미 고릴라가 새끼를 보호하며 약물에 중독된 뱀들과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뱀들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지고 공격적이었다. 저기 봐요. 수진이 쌍안경으로 상황을 관찰하며 말했다. 어미 고릴라 몸에 상처가 있어요. 뱀에게 물린 것 같아요. 지우는 응급키트에서 진정제를 꺼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넣은 것이었다. 수진아, 뱀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까?
제가 소음탄을 터뜨릴게요. 그 사이에 오빠가 고릴라들에게 해독제를 주세요. 해독제는 아직 없잖아. 일단 진정제라도 주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해독제를 만들어 볼게요. 수진이 연막탄을 터뜨리자 뱀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훈은 그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어미 고릴라에게 접근했다. 놀랍게도 어미 고릴라는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제 자신의 새끼를 구해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경계하지 않고 지훈이 진정제를 주사하도록 허락했다. 새끼 고릴라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친구들아.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진정제의 효과로 고릴라 가족이 안정을 찾자 중독된 뱀들도 점차 흥분을 가라앉혔다. 약물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수진이 노트북으로 해독제 공식을 분석하고 있었다. 오빠, 다행히 해독제 재료들이 우리 실험실에 있어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지리산 전체의 동물들에게 투여하려면 헬기가 필요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환경부에서 파견된 긴급 구조팀이었다. 김 소장이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훈아, 김 소장이 무전으로 연락했다. 해독제 준비됐어. 지금 헬기로 살포할 수 있대. 수진이 급하게 해독제를 제조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3년 동안의 연구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다. 완성됐어요. 수진이 해독제를 들고 외쳤다. 헬기에 해독제를 전달하고 지리산 전체에 살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해독제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공격적이던 동물들이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고릴라 가족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어미 고릴라가 지훈과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마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냈어요, 오빠. 수진이 지훈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지훈도 그녀를 꽉 안으며 답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정호 교수와 그의 일당들을 완전히 처리해야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일주일 후 지리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정호 교수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불법 실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박철민 부소장도 공범으로 밝혀져 구속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훈은 본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정영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온하게 들려왔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지훈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지훈아, 김 소장이 들어오며 말했다. 환경부에서 공식 감사장이 왔어. 너와 민수 그리고 수진이까지 모두 표창을 받게 됐어.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김 소장이 웃으며 말했다. 목숨을 걸고 지리산을 지킨 게 당연한 일이라고? 너무 겸손하네. 그때 민수가 급하게 들어왔다. 형, 큰일 났어요. 수진 누나가, 수진이가 왜 갑자기 짐을 싸고 있다고 해요.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면서 지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둘은 함께 복구 작업을 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디 있어? 연구소 숙소에 있어요. 지훈이 급하게 연구소로 향했다. 수진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나야. 문이 열리자 여행 가방을 든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오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왜 갑자기 떠나려고 해?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잖아.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오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3년 전에도 이번에도 제 때문에
오빠가 위험해졌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아니었다면 지리산이 어떻게 됐겠어? 하지만 애초에 제가 교수님을 막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미래요? 그래,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말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보야, 너 같은 사람이어야 함께 할 수 있어. 용기 있고 정의롭고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진이 그의 품에 안겼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다. 오빠, 사실 저도 3년 내내 오빠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빠에게 상처를 줄까봐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 함께 지리산을 지켜나가자. 몇 달 후 지리산에는 새로운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수진이 센터장이 되어 건전한 야생동물 보호 연구를 이끌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와 함께 현장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전망대에 앉아 있었다. 지리산의 푸른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서 고릴라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다. 오빠, 저기 봐요. 수진이 쌍안경을 들고 말했다. 우리가 구한 고릴라 새끼가 이제 얼마나 컸어요. 지훈도 쌍안경으로 보며 웃었다. 정말 많이 컸네.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 작은 돌 기억해요? 어미 고릴라가 떨어뜨린. 물론이지. 아직도 내 책상 위에 있어. 수진이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그 돌에 새겨진 기호가 뭔지 알아냈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중에 전문가에게 문의해봤는데 아주 오래된 상형 문자래. 감사와 보호라는 뜻이었어. 정말요? 그럼 어미 고릴라가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동물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감사할 줄 안다는 증거지. 두 사람은 조용히 지리산의 경치를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펼쳐져 있었다. 갑자기 수진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결혼해요. 지훈이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지리산의 새들이 마치 축하하듯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다. 저 멀리서 고릴라 가족도 그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6개월 후 지리산 연구센터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김 소장과 민수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결혼식장 뒤편으로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결혼 행진곡처럼 들려왔다. 지훈아, 수진아, 김 소장이 축사를 하며 말했다. 너희 둘이 지리산을 지켜낸 것처럼 서로의 사랑도 끝까지 지켜나가길 바란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부부는 지리산을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오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글쎄, 지리산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훈이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만의 작은 가족도 만들고 싶어.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 아름다운 지리산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해가 지고 지리산의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지리산의 동물들도 마치 축복해주듯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Film de Historia,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지훈과 수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순수한 마음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 재생 목록을 왼쪽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선보입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